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러한 핵협정 관련 결정을 주시하는 가운데 올랐습니다. 주가는 장중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일 이러한 핵협정 관련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혀 유가가 반락하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9% 상승한 24,357.3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35% 오른 2,672.6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77% 상승한 7,265.2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8일 이러한 핵협정 관련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국제유가가 반락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반락해 시간 외 거래에서 배럴당 69달러 99센트에 거래됐습니다. WTI는 이날 정규장에서는 배럴당 1.5% 상승한 70달러 73센트의 장을 마감했던 바 있습니다. WTI는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선 위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소비자 신용 증가폭이 월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3월 소비자 신용이 전달 대비 116억 2천만 달러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율로는 3.6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145억 달러보다 줄어든 것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토마스 바킨 총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취임 이후 첫 공개 석상에서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통화 정책은 여전히 매우 경기 부양적이다라면서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사실상 목표 수준에 있을 때 경기 부양책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우리가 연휴로 쉬는 동안 미국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늘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제유가가 이러한 핵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WTI를 기준으로 7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주요 이슈 분석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5월 8일 화요일이고요. 초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1% 반등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주가 반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유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애플이 강세를 보였던 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180달러를 넘어서 장중에 187달러까지 찍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마감도 180달러 중반에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은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섹터는
역시나 IT 부품 섹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LG노텍이 모두 부품 공급사들이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IT의 전방 기업들이 잘 된다면 부품 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의 밸류체인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완전히 다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수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팔린 게 과거에 비해서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워낙 높은 마진, 고마진의 상품인 아이폰 X가 많이 마진을 성공적으로 획득을 시켜주면서 애플의 이익이 급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애플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다면 애플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 신제품 X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제품도 일정 수준 팔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애플의 이익 수준이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된, 즉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 밸류체인들이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이런 고가 상품에 의한 고마진에 의해서의 이익이 유지가 된다면 한국은 사실은 대수가 많이 팔려야 부품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만큼의 강세를 그대로 끌고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IT 밸류체인들의 주가 하락이 워낙 심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의 상승은 IT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한국에서는 IT 관련주들이 가장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시나 유가 강세죠. 이란과의 핵 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미국에 의해서 이것들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7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 상승과 유가 강세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재언급드릴 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 오름세고요. 이것도 유가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6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망치가 90%를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중 3번 금리를 올릴 것의 두 번째가 6월 달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6월 달에 금리가 오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죠. 한 번만 올리고 끝날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번이 되더라도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상승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금리 상황들은 부담을 일으킬 것이되, 또한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한 서서히 금리 인상을 적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양자를 우리는 모두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앞으로 대략 약 한 6개월에서 1년간 벌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도로 6월 달에 금리 올릴 거라는 예상이 이렇게 높아지면 보통 시장이 흔들려요. 근데 오늘 그냥 안정적으로 끝났거든요. 유가도 강세인데 물론 에너지주들이 강세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IT 주식들은 레버리지 차입 조건이 안 좋아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IT가 강세였다는 건 물론 애플이 끌었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금리 상승의 일정 수준 적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예정된 수준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에서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큰 타격을 안 받을 것이고, 예상보다 강화된 금리 인상 흐름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의 막판은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에 무감각해지는 상황, 이때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부주의해지는 상황, 이때가 시장의 막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상당히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미국 경기는 계속 좋은데요. 미국 고용 추세 지수는 108.8로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라는 평가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에는 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다른 부분들은 경기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서 주식시장에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 계속 타격을 입힐 것이고요. 미국의 주장이 상당히 강경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7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0년까지 2천억을 줄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조만간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매년 1,000억씩 줄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무역 상황에서 이게 인위적으로 됩니까? 중국 당국에서 얘기하는 바하고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무역 적자 상황은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유무역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틀린 말이 전혀 아니에요. 미국 사람 너무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소수 전체적으로 GDP나 이런 건 대단히 높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가난한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고급 제품 사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중국 제품을 가장 먼저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불균형이 만들어낸 무역 불균형이다라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무역 불균형을 한 번에 처리한다? 사실 웃기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세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의 재분배 수준을 좀 평탄하게 부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재정의 흐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는 눈 감고 있고 너무만 잘못이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지속적인 논법이죠.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겁박과 압박이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군사력이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깡패 같은 일이죠.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거기에 맞춰주려고 다른 나라에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의 결과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협상단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반항은 했습니다. 일종의 항의죠. 항의를 했습니다만 JT에 대한 제재를 이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쉽게 받아들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즉 해결된 게 거의 없다. 그러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한 번씩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당분간 미중 간의 무역 싸움은 계속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제유가가 WTI를 기준으로 지금 3년 6개월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유가가 강세 흐름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몇 가지 요소들을 따져보면 강세 쪽 요인들이 더 많습니다. 공급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오펙 국가들이 유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유량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가열차게 늘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이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70달러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문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상황들이 나쁘지 않아요. 경기 상황들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 5년짜리 긴 차트를 보면 2012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2014년 반등을 하고 다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2014년 고점을 깼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막혔던 담들이 뚫렸기 때문에 위로 더 솟구칠 수 있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니까 이것들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란 협정에 대한 문제도 있죠. 또 하나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을 떨어뜨리려면 공급이 왕창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럴 것 같진 않고 오펙 당사국들이 지금의 이 유가 상승을 굉장히 향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달러 약세가 이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70달러가 넘은 상황에서는 공급 증가량이 조금 더 가파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유가가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일단 기점은 뭘로 봐야 되냐면 휘발유 가격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기준으로는 2014년 고점을 다 돌파를 했는데요. 휘발유 기준으로 따져보면 2014년 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그 대부분 휘발유를 쓰거든요. 미국에서는 휘발유 사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은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서 이것을 돌파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유가가 지속 상승이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조금 횡보 또는 시간 끌기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약세 요인보단 강세 요인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약세 요인으로 접어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물가 상승이 이것 때문에 너무 심해지는 거죠. 예,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지는데 원유라는 게 상품입니다. 즉 재료죠. 경기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에너지 재료인데 또 하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 선물들이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상황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유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화되니까 유가가 올라오면 물가 상승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하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야 이거 9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돼 금리 인상을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유가도 더불어서 같이 위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인플레이션을 가장 세게 자극하는 게 유가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들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레버리지 차입 조건을 악화시킴에 따라서 이런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 원자재에 대한 투자 그 수요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70달러가 넘은 이 상황에서 이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들, 현실적인 조건들은 유가 상승에 대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으나 금융시장의 여건이 이것들을 잡을 것이다. 즉 이제는 실물 경제 흐름과 금융시장의 흐름 간에 서로 간의 시소 경기가 유가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앞으로 유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선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후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가 어떨지 시장의 영향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의 시작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5월은 시작됐지만 1년적으로 본다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한 달 중에 하나가 5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1년 중에서 12월 달하고 5월 달에 자금 소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은 연말이고요.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도 은행에 넣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은행 금리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얻고자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자금을 시장에 투여하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 지난 벌써 한 달 전이 됐네요. 삼성증권 직원들이 있을 수 없는 배당 주식에 잘못된 입고 그로 인한 매도로 인해서 엄청난
증권시장에 혼란을 일으켰죠. 그 야기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금융당국에 따르면요, 삼성증권 510만 주를 가지고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이렇게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더 단속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임원 27명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최근 들어서 이 사태로 인해서 급락했던 삼성증권의 주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 투자는요,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실적, 경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증권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렇죠, 종목의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 사태로 해서 삼성증권은 다시 제자리 찾는 과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삼성증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한테는 다소 최근 들어서 고통일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작업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증권에 따른 주가의 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바닥 탈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점을 참고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애플의 지분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버핏 효과로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미국 증시 기술주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애플을 고객사로 둔 국내 기업 등 관련주의 반등에도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네.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죠.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이 만든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보험회사입니다. 지주회사죠. 자, 이 워렌 버핏의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그렇죠.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영향이 있는 분이죠. 자, 이분이 저는 1분기 동안 애플을 7,500만 주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뉴욕 증시 애플이 급등하는 애플의 급등으로 인해서 팡이라고 일컬어지는 FAANG죠. 기술주의 대명사 5개의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8일 날로 예고되고 있는 이란 핵협상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부결될 가능성이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조금 반납되긴 했습니다만 여튼 장을 이끌어야 할 대표 기술주들이 시장을 선도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자,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미국은 애플입니다. 이 애플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반도체 실적 고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액분을 시작한 이후 1,100원, 2%가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과연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여러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이 애플의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 반전에 완전히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애플이 지난 1분기 실적 호조를 이미 발표를 했죠. 그리고 1천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애플은 무려 13%가 넘는 급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애플이 급등하자 우리나라에게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수혜주들,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이죠. 이 LG이노텍이 그동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뭉게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LG이노텍은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대비해서는 지금 한 30% 이상이 급락을 했네요. LG이노텍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지난해 연말이죠. 지난 11월 초였네요.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어제 종가가 얼마입니까? 12만 원대까지 수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호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애플의 호재는 LG노텍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은 바닥이 아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닥을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르고 그리고 주식 투자 규제라는 모두에 언급해드렸던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도 그렇죠.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바닥이 예측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렸다시피 LG노텍이 주가 지금 바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큰손 세력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영역이다 하는 거죠. 개인 투자가들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상승 시에 분할 매수하는 그런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LG노텍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고 지금이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연후에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애플의 급등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 탈출의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휴를 지난 국내 증시는 이제 이번 주 첫 거래가 잠시 뒤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참 사실 어제가 휴장이었죠. 5월 5일 어린이날이 휴일인데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제도가 부활되면서 월요일이 휴장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휴장을 보면서 투자자분들 조금 아쉬웠을 거예요. 그냥 장이 열렸으면 상승했을 텐데. 자, 그 아쉬움을 뒤로 하시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5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거래일, 본격적인 두 번째 주의 첫 시작일인데요. 과연 이번 주에 체크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주의 체크포인트 한번 살짝 언급해드리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관건입니다. 애플이 지난 금요일 3.9%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183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이 나라 그렇죠? 잔치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좋아할 거 없죠. 과연 이 애플의 효과가 국내 반도체 산업이나 종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건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영향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효과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적용되는지 지난 금요일 날은 오히려 하락했지만 과연 오늘 장에서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직 현재 8시 24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삼성전자 플러스 한 500원 정도 예상 주가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의 급락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두려운 사항이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경기가 호전되는데 그 반대급부죠.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음 달 6월 달에 FOMC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 전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번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이어집니다. 자, 7일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7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8일이죠. 저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죠.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그래서 줄줄이 이번 주에 연방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8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입니다. 8일 이란 핵협정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거든요. 과연 이란과의 핵협정이 파기될지 파기되는 수순을 밟을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뮤누신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틀 동안 긴급 회담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실행 여부 금주에 미 중국 간의 무역 마찰
과연 그 결과를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주 10일이죠? 목요일 날은 국내 옵션 만기일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있는 만기일은 단순히 옵션 만기일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상정은 됩니다만, 그러나 변동성이 이번 주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점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2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면서 2460포인트대로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500포인트를 상회했던 주가가. 자, 그래서 불안감이 조금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세계 증시를 잇고 있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동남아 옆에 일본과 중국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긍정적인 바람이, 외풍이 불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금일 국내 시장은 매수 마인드 전략이 유효하다. 단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를 매수할 때는 하락시 분할 매수하는 때가 있고요. 꼭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락한다면 매수하는 건 자제하십시오. 상승시, 특히 양봉의 모습을 보일 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기회를 보겠고요. 국내 시장은 다소 불안한 구간입니다. 단기 또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락한다면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제가 자제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상승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디까지 상승해야 되느냐? 자,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2474포인트. 지난 금일 종가가 2461포인트입니다. 13포인트 이상 상승으로 오늘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난 금일의 저점이 바닥이 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2486포인트를 돌파해 준다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5포인트 이상만 상승해 준다면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지만 양봉시에 매수하자. 그렇죠? 시초가 대비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사느냐 하는 거죠? 언제 사느냐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횡과 화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 자, 이제 언제 사느냐는 말씀드렸고요. 무엇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역시 올 상반기장은 실적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앞서서 드렸습니다. 실적 장세,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 네.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아도 이제 이번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우려감으로 빠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및 IT 역시 매수 전략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역시 반도체와 IT 관련주들. 자, 두 번째는 건설입니다. 자, 이제는 중국 화해 무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해빙 화해 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본격적으로 비핵화가 완전히 완결이 될지, 그리고 종저 협상이 완전히 완결이 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5월 말, 6월 초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8월 달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다시 한번 방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이 남북 해빙 무드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수혜제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철강, 조선, 백화점 관련주들, 그리고 철도 관련주들, 통신 관련주들, 이런 기초산업, SOC 투자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장도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할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주식 투자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 패스를 하신 분들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식 투자는 그렇죠?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투자는 눈으로 한다는 거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주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자, 우선은 저번 주에 저희가 이렇게 봤었습니다. 323 지수를 막고 1차 320.50, 그 다음에 320.50이 막힌 아이들 다시 317 지수까지 끌고 왔었죠. 자, 저번 주에 굉장한 큰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간장 때 주목하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320.50에서 위에서 매도를 치고 다시 재매도 치고 매수주로 돌려서 또 320 지수를 맞고 또 다시 재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휴일 전에 또 317 지수에서 다시 매수를 잡는 사인까지 서울경제 리딩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 주 말에 이제 휴일 오기 전에 다시 한번 317 지수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320 지수 안착 여부에 주목하라 말씀드리고 저희는 안착하기 어려울 거다. 배팅을 매도 쪽으로 한 이후에 317 지수부터 다시 매수로 돌리고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318, 319 지수까지 야간장에 반등을 해주면서 또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316 지수 지지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만기 때는 아무래도 320 지수 안착보다는 320 초반 지수까지는 건들 수 있다. 가정하에 319 지수 부근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에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야간장 때 이미 318 지수, 9지수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시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전일 시가 아래서 시작이 된다면 여전히 320 지수를 막고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얘네들이 어중간하게 전일 시가 이상 갭으로 떠서 시작이 된다면 걔네들은 전반적인 흐름들 위아래 구간을 다 열고 매매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324를 넘지 못하고 316 지수를 깨지 못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버핏 효과로 인해서 저희 휴장 때 미국 지수들 굉장히 많이 떠오른 모습을 보였지만 S&P와 나스닥 흐름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우리 휴일 때 굉장히 고가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래 구간대 지지력은 여전히 지키고 싸우는 모습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은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거라 보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지가 잘 돼서 보합권 상단부에서 뛰는지 아니면 얘네들 6,800 지수를 중심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를 본다. 한마디로 해외 선물 쪽에서는 6,700 지수가 넘어가면 매수 쪽 위에 무게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윗구간에서 보합을 띄는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 그렇다면 우상향의 모습에서 지수들은 지키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달러 인덱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달러 인덱스 혼조세 여부에서 지수들은 아직 우상향의 모습에서 지키고 있는 싸움이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는 이런 추세를 지킨다고 보고 싸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대신 고가를 높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림이다. 그래서 이번 월물 안에서도 여전히 수렴 구간의 매매 전략들 그대로 펼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 자체가 319 지수 중반 이상에서 시작되는지 아니면 밀려서 시작되는지 넘어가서 시작되는지 전일 시가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꾸리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달러 인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쪽은 달러 인덱스 향방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가정은 92지수를 중심으로 위아래 부합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뛸 거냐, 아니면 92지수를 지키고 달러의 강세 위에서 지속적으로 윗구간에서 놓을 거냐에 관점을 둔다. 자, 이게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발언이 없는 이상 아직은 달러는 지키고 싸우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맞고 저희가 매도를 시작하기 했고요.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를 매수로 쭉 끌고 와서 62.30 지수부터는 상단부 제약에서 신고가에서 매도 눌림을 지속적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여전히 유효한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고점을 높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눌린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지지력을 받아내는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기준으로 다시 유로 F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우선은 1.20800대를 깨 내려오면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있는 구간까지 밀린 상태였습니다. 단기적인 그림은 지속적으로 이 채널을 그려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들 눌림목에서는 신저가에서는 매수를 받아도 좋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 채널 모습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한 마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마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마디, 마디값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당연히 아래 구간 마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1.19300대를 두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20100대를 두고 싸우겠다. 한마디로 채널 보합권 매매 전략을 그대로 펼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제가 리딩하면서 5월 5일, 작년에 5월 5일 날 최저가를 급하게 때리면서 5월달 움직임들, 급변동이 있었던 크루드 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그림이 아시아 시장에는 좋지 못하다. 한마디로 아시아 시장 휴장을 빌미로 해서 얘네들이 작은 물량 시에 굉장히 큰 움직임들 보인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반등한 이유는 달러의 싼 고가 이후에 눌림목이 형성됐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를 비롯해서 지수와 그 다음에 상품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먼저 눌림 매수를 잡았듯이 달러의 싼 고가 이후에 눌림들 있는 구간에서 5월 5일 날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효과로 인해서 얘네들은 67달러를 어제 체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67달러를 두고 이 그림을 보시자면 우선은 69.50부터 67.5070대까지의 보합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0달러를 확인한 이후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 아직 유효한 전략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 고가를 낮추지 않고 싸우는 아이들은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줘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69.50부터 30대는 지지력 형성을 보고 싸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월물에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에 얘네들은 차익을 냈었습니다. 새벽 3시라 하면 유럽장 종장이죠. 한마디로 유럽장이 마감된 이후에 얘네들은 차익을 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가를 높이지 않는 매매 전략으로 보합권 매매 전략을 꾸리신 게 좋을 거고요. 그렇다면 69.50대부터
69.50대부터 70.30까지. 한마디로 아래 구간은 한 20핍 여분의 69.30대부터 70.30까지의 100핍 여분을 두시고 매매 전략 펼치면 걔네들 전략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0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 부합 혼조세를 예상하시고 아시아 시장 열린 이후에 미장 방향성들을 보시고 매매 전략을 추가적으로 펼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매매 전략 여전히 부합고 매매 전략 드렸고요. 저희가 휴장한 이후에도 얘네들은 해외 선물 쪽에서 부합고 매매 전략 여전히 유효하게 펼쳐졌다. 한마디로 1,302달러, 그 다음에 1,369달러 부합고 매매 전략에 위아래 오늘은 맞고 싸운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은 1,305달러에 예상 저항은 1,317달러까지 예상 저항을 두시고 얘네들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드렸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탑픽주 공개해 드리고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잠시 뒤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